겨울 햇살이 창문을 스치며 거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박노인은 작은 손걸레를 쥐고 오래된 장롱 위 먼지를 닦고 있었다. 아침부터 이상하게 가슴이 허전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그의 하루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손끝이 닿은 곳에서 무언가 낡은 종이의 감촉이 느껴졌다. 그는 몸을 기울여 장롱 틈을 더듬었다. 거기에는 먼지가 소복이 쌓인 낡은 앨범이 있었다. 그 앨범은 그가 결혼하기 훨씬 전 젊은 날의 사진들이 들어있던 것이다. 박노인은 안경을 고쳐 쓰고 앨범을 천천히 펼쳤다. 검게 바랜 사진 속엔 군복 입은 젊은 시절의 자신, 공장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던 얼굴들, 그리고 어느 한 장에서 그는 손을 멈췄다. 사진 속에 자신과 한 여인이 서 있었다. 둘 다 20살 언저리쯤으로 보였다. 여자는 밝게 웃고 있었지만 얼굴의 절반이 찢겨나가 있었다. 박노인은 중얼거렸다. 이 여자는 누구였더라? 오래된 기억의 문틈이 스르르 열렸다. 눈 덮인 정류장, 그곳에서 누군가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들던 장면.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 기다려요. 꼭 돌아오세요. 그 순간 오래된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무심히 사진을 손에 쥔 채 서랍 속에 있던 낡은 봉투를 꺼냈다. 그 위에는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순해 1962년 겨울. 박노인은 눈을 크게 떴다. 순해? 그 이름을 왜 잊고 있었지? 그의 심장은 오래된 시계처럼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목도리를 두르고 집을 나섰다. 오랜 친구 김만수의 집으로 향했다. 함께 공장에서 일하던 동료이자 그 시절을 기억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이게 누군지 기억나나? 박노인이 사진을 내밀자 김만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여자 순애 아냐? 너 그때 많이 좋아했잖아. 공장 식당에서 늘 같이 밥 먹던 그 순애 양. 박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순애.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회색 작업복을 입은 그녀, 점심시간마다 도시락 반찬을 바꿔 먹던 기억.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를 나눠 쓰며 걸었던 길. 그래, 그때 약속했지 내가 군대 갔다 오면 꼭 만나자고. 하지만 그는 돌아온 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군 복무 중 폭발 사고로 머리를 다치면서 기억의 일부가 완전히 사라졌던 것이다. 그 후로 그는 결혼했고 아이를 낳고 아내를 떠나보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그 이름이 떠오르는 걸까? 며칠 동안 박노인은 순애의 흔적을 찾아 헤맸다. 오래된 주소록, 면사무소 기록, 공장 폐지 보고서까지 뒤졌다. 하지만 모든 곳에서 돌아온 대답은 같았다. 그분은 오래전에 이사를 갔습니다. 사망 신고는 없지만 행적이 확인되지 않아요. 희미한 단서 하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는 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눈발이 흩날리는 가운데 옆집 할머니 이정희가 따뜻한 떡국을 담아왔다. 할아버지, 밖은 추운데 뭐 하세요? 옛날 사람 하나 찾고 있어. 찾고 싶은 사람이라 많이 그리우신가 봐요. 그래요. 평생 잊고 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이정희 할머니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기억은 흐려져도 마음은 안 사라지죠. 그녀의 말투는 어디서 많이 들은 듯했다. 박노인은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그 미소, 그 말투 어디선가 정말 익숙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 여자의 눈웃음과 옆집 할머니의 미소가 겹쳐졌다. 설마 아닐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요동쳤다. 며칠 뒤 박노인은 사진을 빛에 비춰보았다. 사진의 뒷면에 희미한 글씨가 보였다. 빛을 비추자 서서히 드러나는 글자들. 정희에게 그날의 약속 꼭 기억해요. 노태드림. 박노인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정혜? 이정혜? 머리가 멍해졌다. 순간 60년 전의 장면이 스쳐갔다. 폭설이 내리던 그날, 그는 순애와 만나기로 했었다. 그러나 순애는 오지 않았고 대신 어떤 여자가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순애의 친구였다. 순애가 못 나왔어요. 대신 전해달래요. 꼭 기다리라고. 그날 그는 그녀를 순애로 착각한 채 그녀의 손을 잡고 버스에 올랐다. 그리고 전쟁터로 떠나기 전 그녀에게 사진을 건넸다. 돌아오면 꼭 찾아올게요. 기억이 그 지점에서 멈췄던 것이다. 그 이후로 그는 머리를 다쳤고 기억의 절반을 잃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옆집 문을 두드렸다. 이정희 할머니가 문을 열었다. 그의 손에는 사진이 쥐어져 있었다. 이 사진 당신 거요? 이정희는 사진을 보자마자 눈가가 붉어졌다. 손끝이 떨리고 입술이 움직였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계셨네요. 박노인은 혼란스러웠다. 그날 당신이 순애를 대신해 나왔던 거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순애는 못 나왔어요. 대신 제가 약속 장소로 갔어요. 근데 당신이 나를 순애로 착각했죠. 그날 나도 말하지 못했어요. 당신이 너무 다급하게 떠나길래.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다. 그 후로 당신은 돌아오지 않았고 난 그 사진 한 장만 붙잡고 평생을 살았어요. 박노인은 숨이 막혔다. 그럼 그동안 내가 찾던 사람은? 정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항상 당신 곁에 있었죠. 그 순간 박노인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그날 당신이 내 이름을 불러주진 않았지만 난 그 순간 이미 행복했어요. 며칠 후 박노인은 정희 할머니와 함께 마을 사진관을 찾았다. 사진사는 두 노인을 앉혀놓고 셔터를 눌렀다. 찰칵. 한 장의 사진이 인화되어 나왔다. 그 사진엔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두 노인이 있었다. 정희가 말했다. 이건 잃어버린 사진의 두 번째 장이네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야 찾았소. 사진도 사람도. 그리고 마지막 내레이션처럼 속삭였다. 그 사람은 사실 옆집 할머니였구먼.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유리창에 부딪히며 녹아내렸다. 시간은 멈춘 듯 고요했고 오래된 시계가 마지막 초침을 눌렀다. 기억은 잊혀도 사랑은 남는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살았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당신 곁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건 사진이 아니라 마음이었을지도 모르죠. 오늘도 천사들의 사연을 찾아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돈이 들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